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연찮게도 참으로 우리 민족사에 중차대한 날이죠. 이 나라를 빚더미로 망치는 걸로 성공을 했고, 국민을 골병들게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것을 물려받으셔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반대로 이제 성공을 하면 됩니다. 나라를 부흥시키는 대통령으로 성공을 시키시고 국민이 살맛나는 그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새롭게 70년이 넘은 이 시대에 20대부터 새로운 역사 혁신 창조를 하시기를 축원하고 기원하시면은 정말 잘하시면은 이 나라의 국부가 될 수가 있어요. 오해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일 뿐이지 국부 될 수 없어요. 왜? 부정선거에서 나라를 말아먹었거든. 기독교인들이 국부로 모시고 자유당 정권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들은 국부를 모시자 눈을 났는데 그건 국부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초대 건국 대통령으로서 만족한 거예요. 그 이상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끝까지 잘했으면 국부가 도도 남지만은 국부 될 자격은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19대까지는 국부 될 만한 분이 없어요. 중흥을 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될 수 있죠. 누가 뭐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 오늘 반석이 놓으신 분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으로 그러한 각오와 지혜와 포용력을 가지시고 원래 능력자는 그 짖는 소리 그런 거 그거 차버려 그 핫바리들과 기준하지 마시라고 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쨌거나 한 나라가 국민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통치자를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풍칠 스님 키워드 시리즈 제5편으로 풍칠 스님 건강 강좌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건강 강좌는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하여 온 세계 인류는 물론이요 장차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인류와 인간의 건강의 본질적인 건강을 강의하는 거예요. 인간 제 3강에 이어서 인간 5가지 기본 오복의 하나인 그 강령,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강령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편하십니까? 이 말을 줄인 말이에요. 강령이. 세계 인사법 중에 우리나라 안녕하십니까가 제일 위대한 말이에요. 그 부정적으로 안녕을 너무나 맞는 외침을 받고 해서 밤새 안녕했느냐고 그따위로 그 해석하면 그 무시간 해석이고, 강령은 건강하고 편안하셨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뭐 다른 나라 뭐 아침 인사도 다 좋은 인사가 있지만은 우리나라 이 강령 안녕하셨습니까? 이 인사법은 참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위대한 인사법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야 편하고 편한 것이
역시 건강으로 가능하죠. 병든 건 그것이 무엇이든 그건 병든 것이 이제 건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강은 건강할 때에 건강을 지켜야 한다. 저도 여러 선진국을 조금씩 살아봤는데 선진국의 의학 개념은 뭐 우리 국민도 이제 다 평준화돼서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은 예방의학이면 이제 다 알잖아요. 병이 난 뒤에 병이 들고 나서 치료하는 것은 그 이제 후진성이죠. 덜 깬 국가 국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진국민은 병나지 않게 미리서 예방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생활의 면에서 탈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나라 지금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국회의원이라는 이분들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요. 여야 할 것 없이 이 정치로 인하여 이 나라 탈나버렸잖아요. 이걸 바로잡는 게 20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실 수도 있고 하셔야 될 책무예요. 인간의 생활이라는 크게 분류하면은 무엇입니까? 의식주 생활이죠. 의식주 생활. 그래서 의식주 생활이 탈나지 않아야 건강한 생활인 것이거든요. 요 탈이란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이 탈난 거예요. 네. 이탈했다는 말이거든. 이탈했다. 기차가 내륙에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자동차가 차선을 지키고 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탈이란 말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벗을 해탈할 때 벗을 탈 이럴 때 이 탈자는 이탈했다는 그런 뜻이고요. 나쁜 의미로는 이제 이 탈자는 이탈했다는 뜻이고요. 또 탈자 하나는 탈려다 탈자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 탈려다 탈자가 있어요. 이 건강은 탈나지 않는 거고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의식주가 탈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이제 건강의 요 두 글자 탈자는 탈자인데 모든 잘잘못 써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탈나지 않는 것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복합적인 뜻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 탈자만은 부정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국가적으로 마침 오늘 19대와 20대가 완전히 천지개벽으로 바꾸는 날이 돼서 매주 화요일날 내가 정해놓은 거지 내가 오늘 맞추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탈이 나는가? 그 대통령 부인이라는 분이 말이죠. 그 무슨 그 옷에 그 천처가게 천박하게 살았기에 그렇게 옷과 그 보석 장신구에 그렇게 탈이 나게 됩니까? 네? 그 뉴스 가면 보니까 그 문화무게 그 부인께서 뭐 그 얼마나 나가는 반지인지
뭐가 부끄러워서 그걸 보이니까 싹 이렇게 돌려요. 부끄럽게 짝이 없잖아요. 아니 그 무나무게 그분의 부인이 입는 의상과 그 장신구들이 무슨 국가의 비밀이고 무슨 중차대에서 그것이 15년 뒤에서 그 값을 개방을 하도록 그걸 숨겨놓습니까? 에? 얼마나 떳떳이 못하면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탈란 정치거든. 네? 안타깝죠. 말할 가치도 없는 건데 그 탈자가 그런 거예요. 누가 뭐래도 건국 이후에 대통령 부인께서는 유경수 여사는 누가 봐도 누구를 만나도 그 진실함이 있잖아요. 유경수 여사 외에 19대까지 모든 대통령들 부인들 유경수 여사 인품과 인격을 못 당하지. 그분이 무슨 그렇게 제기를 뭐 거기서 다 일만 하면 알아듣지. 그게 탈난 거라 이 말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탈하지 않는 것은 벗어나지 않고 정상을 지키는 거예요. 네? 정상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인격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탈했다는 의미는 의식주 생활이 탈선했다는 의미예요. 기체나 전체가 그 궤도를 벗어나면 탈선을 하듯이 그러면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선, 차선은 생명선이다. 아무리 외쳐도 그 안 지키면은 생명선이 죽는 선이 사선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 저만 죽어도 괜찮은데 애문 사람 딴 사람까지 죽이고 사고가 나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나라라는 지탄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희생당하고 있잖아요. 결론은 질서를 어긴 탓이에요. 질서를 어긴 것. 질서를 어긴 것은 정상적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동맥경화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증이 무슨 증상이에요? 동맥의 혈액순환이 질서를 어겼다 이 소리예요. 어떻게? 그 결과 동맥의 혈관과 혈액이 경화, 굳어졌다. 굳어졌다 이 말이에요. 동맥이나 혈관이 굳어지면 어찌 되는가? 피가 유통을 못하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그래서 모든 불치병과 난치병의 원인이 되지 않아요. 모든 의식주의 동맥경화가 되면 안 돼. 의복도 적당하게 입으면 될 것을 그렇게 본인이 부끄러워서 그걸 돌려서 감추는 그런 하류 그런 짓을 합니까? 대통령 마누라라고 한 사람이. 그 자동차 엔진과 카부레터가 막힌다면 어찌 되는가? 자동차는 잘 알고 뭐로 저 좋은 차 탔다고 그 자랑을 하면서 차선 하나 지키지 않고 주차 하나 제대로 안 하고 정작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해서는 알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거든. 몸뚱아리 그것만이 건강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전도 몽상이라고 그래. 거꾸로 매달려서 사는 사람을 전도 몽상, 꿈길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악몽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위가 눌려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음은 이제 유호덕을 5가지 인간의 공통 건강 중에 이제 유호덕. 도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기쁨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2030 이 젊은 세대들, 우리 기성인들이 저지른 그 더러운
그 도둑질하고 온갖 부정부패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나오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걸 기준 삼으면은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이아무기 같은 거 그런 거 그 기분 삼지 말아요. 도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기쁨으로 여긴다는 의미다. 이런 말 해야 안 들리거든. 지금 뭔 말을 하고 있어. 당신이나 잘이여. 이딴 소리를 하고 있고. 뭐니 해도 선진 국민은 도덕 감각이 보편화하는 생활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국민과 국가가 건강하고 현대사회는 도덕지수라는 말이 생활 용어가 되어야 한다. 도덕지수. 현대 용어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만년의 역사에 우리 이 배달자서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래.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찬탄이 아니에요. 저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기리고 칭찬하되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물의 지국이 되고 말았어. 물의 지국이 되고 말았어. 가장 큰 문제 정치꾼들, 이 정치 나부랭이들 만년의 우리 역사를 이렇게 말아먹으면 안 돼. 그런데 천우신조로 윤석열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신 것은 우리 선조님들의 천지신명의 하나님의 부처님의 공덕이에요. 그 기독교인들 착과 하나님만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 나라 기독교 입국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종교 국가 되면 안 되는 게 마찬가지예요. 네? 인간은 인간 자체로 존재하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믿어서 국민과 국가가 이웃사회가 잘 되게 해야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전부 지옥 가고 뭘 그런 것은 그런 국가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도덕지수 표준치는 무엇이냐? 자기 양심의 실현이에요. 네? 제 자기 양심의 실현. 제가 지난번 강의에 문재인 대통령께 마지막 좀 좋은 일을 하나 하고 나가시라고 내가 말씀을 했어요. 모든 성공의 비결은 힘벌을 맘시를 잘 쓰는 데 달려있고 가장 큰 행복은 서로가 잘 되게 하는 데 달려있다. 이걸 문재인 대통령 그 하수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서 검소한 바 그거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결국은 했어요.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개인 감정이 아니잖아요. 나라 말아 먹었잖아. 네?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김정일이, 김일성이, 김정은이 아류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농담 속에 진담이 들어있는데 그건 나오면서 그랬대다. 그 청와대 오늘 어젠가 언제 나온 거 다시 한번 출마할까요? 그 말 그거 얼떨떨게 나온 말인데 지금 나와도 대통령 되지도 않지만은 그 말은 만일에 집권을 했다면은 김정은이 모시려고 했어요? 그렇게 안 돼. 이 나라는 1000번 이상의 외침을 받았지만은 이 나라 안 망해. 공산주의자들이 그 망하게 못해. 안 망한다고. 이 나라는 자기 양심의 지수를 100으로 치면은 60% 이상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아야 해요. 그래야 선진국민이에요. 건강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률이 지켜지지 않는 건강은 촌놈의 건강이라고 그래. 뚝심의 건강이라고 그래. 속된 말로 양아치들 건강이라고 그래. 그건 건강이 아니야. 그건 더지 새끼 따위지. 무례한 상놈이라는 의미예요.
무리한 상놈의 건강은 그 인격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건 건강으로 안 쳐요. 그 사람으로 안 친다고. 사람 새끼 그러지. 건강도 아름답기 위해서는 예의 염치가 지켜지는 건강이어야 되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그 헬스클럽을 이나 그 목욕탕을 가면요, 요새는 좀 좋아졌습니다만은 이건 제가 10년 전에 했던 건강, 미국에서 땡쓰고 건강강좌 했던 것인데, 이 목욕탕 가면은 말이죠, 그 부끄러운 행동, 무리한 목욕 말할 수 없거든요. 왜 그러죠? 목욕할 줄만 알지 목욕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승려들은 목욕하는 법 배우거든요. 비눗물이 다른 이에게 튀게 하고 아무데나 캑캑거리며 가르침 뱉고 심지어는 탕 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헹구고 때를 밀고 더 양아치 목욕은 사우나실에서 면도하고 양치질하고 때를 북북 문질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몰라. 이는 저질스럽고 야만적이며 추잡한 행위로서 혐오스러운 짓인 걸, 혐오스러운 짓임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상놈의 목욕이에요. 사람으로서 도리나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정치꾼들, 정치나부랭이들, 도덕 불감증에 걸린 병든 사람들의 행위들이에요. 제가 사는 지역에 이 온천이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아침 등산, 골프 연습, 조기 축구 등으로 운동을 하고 나서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사우나 욕탕으로 그냥 뛰어들어가. 하고 그 씻고 들어가면 좀 좋습니까? 요새는 좀 덜해요. 그 아침에는 그 악취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나 미국에서 제가 살면서 목욕하면은 저처럼 6세 때부터 그렇게 에티켓을 배운, 절집에서 삼위유리를 외우면서 그렇게 닥달해서 배운 저도 국제무대 선진국에 살면서 부끄러운 일이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량한 그 몸뚱이만 씻을 줄 알지, 그 양심을 씻고 마음을 씻고 인격을 씻고 영혼을 씻고 그렇게 씻는 걸 모르거든. 그래서 식생만을 위해 살아. 인간의 아름다움과 훌륭함은 덕으로 치작을 하고, 이런 말 참 아무나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아름다움과 훌륭한 것은 덕으로 내 인격을 치장하고, 쳐다보는 눈길 한 번이라도 사랑과 은혜가 덕이 충만한 눈으로 보는 거 하고, 무슨 형사 끈앞을처럼 그냥 빙글빙글 돌리면서 볼상스럽게 상대를 쳐다보는 거하고 질이, 수준이 다르지. 훌륭한 덕으로 장엄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거, 화장하는 걸 장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왕궁이나 절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오색 찬란한 그 단청, 조계사, 요 앞에 조계사 가보세요.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사니까 그 단청이 아름다운 줄을 몰라. 무슨 귀신 나온다고 이딴 소리를 해야 되질 않나 말이야. 근데 선진국, 프랑스 이런 선진국에서 오면은, 와, 어쩌면 지붕 추녀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예술적이고 찬란할까, 찬탄을 금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인격미가 덕의 광명으로, 인격의 그 아름다움이 덕의 광명으로 빛나게
봐야 된다. 천하 없는 향수를 뿌려봤자 인격에 향기 나는 것만은 못하거든. 어쨌든지 간에 그게 이제 여기가 참 지금까지도 말이죠. 21세기 이 현대 문명사회에서 우리나라에 이건 나쁜 속담이 하나가 있지. 언젠가도 말씀을 했는데 이 의식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선진국이나 문화민족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속담, 이거 일본 놈들이 만들어놓은 이 나라 망치는 속담이에요. 우리는 이웃 사촌이 있지. 사촌이 논을 사는데 왜 배가 아파? 남도 아닌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프냔 말이에요. 시기와 질투로 뒤엉킨 민족성의 발로 아니에요?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어째서 배가 아프냔 말이에요. 이러한 심보들이라면은 남 잘되는 꼴을 어떻게 보겠는가 말이에요. 이번에 검수완박에 앞장서서 오역조로 들어가고 역사에 기록이 될 국회의장과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 말씀 듣고 참여하시고 회개하시라고요. 네? 이 나라 새 대통령은 일단 대통령이요. 반쪽이라고 그렇게 쪼개시면 당신네들 큰 오산이에요. 네? 그 반쪽은 이 나라 국민 아닙니까? 그 김정은이 국민이요? 비록 부족하고 서툴지라도 새로 대통령이 됐으면은 새 나라가 됐으면은 그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쳐도 그걸 뒷받침을 해서 뿌리가 내리게 해야 그게 선진국 국회의원이지. 뭘 당신네들이 그렇게 떼지게 개인적으로나 국회의원적으로 볼 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인격들을 갖췄다고 그렇게 그냥 작사를 해서 마지막 망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 20대 대통령 망하면은 당신네들이 다시 직군할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자빠져 있어. 이 나라 국민은 마지막 그렇게 하네. 옳은 걸 선택하는 국민이에요. 그냥 위대한 국민 그렇게 입 벌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진짜 국민이 폭발하면은 나는 4.19 때 주동을 한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이야. 총을 받은 사람이야. 어린 나이에. 왜 4.19가 일어났어요? 자유주의 4.45 해가지고 경찰 앞서가지고 이 나라 해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이상 뭐 알 것도 없지만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니 남을 원망하기 쉬운 세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벼슬이 높으면은 남에게 원성을 듣기가 쉽고, 두 번째는 관직이고 세력이 크면은 임금에게, 세 번째는 관록이 많으면은 백성에게 원망을 듣기가 쉽다는 의미요. 이걸 삼원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원수 원망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진정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좋은 숫자를 가지고 그동안의 역대 정권에서 잘못했던 것들을 정말 민주주의를 위하여 잘 법을 고치고 했더라면은 얼마나 이 참으로 공덕이 되고 말이야 역사의 기레기리 빛날 것을. 그래야 될 이유는 다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범죄 국법 비리를 잘못했으면은 검수완박을 해가지고 그걸 역사의 역적말을 듣는 그런 것을 합니까? 네? 이제 다음에 이제 인간의 오복 중에 이게 마지막 고정명이 있는데요. 자기 수명껏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다는 의미인데, 이건 역시 건강에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불가능하죠.
태어날 때 이미 자기 수명은 정해져 있어요. 하늘이 정한 거 아니에요. 자기 수명은 자기의 했던 결과의 나타납이에요. 모든 신은 그 시대로 수명을 가지고 그 씨의 DNA 유전자 속에 그 수명이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늘이 점지해줬다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어쨌거나 태어날 때 이미 자기 수명은 정해져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떤 창조주가 그렇게 창조했다고 치면은 또 그렇게 믿어도 그만이죠 뭘. 그러나 주관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수명은 자기가 태어날 때 이미 자기의 업이 지은 결과만큼 정해져서 태어난 것으로 믿어도 그렇게 믿어도 관계없죠. 그건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 영혼 세 가지 이 DNA가 그렇게 됨으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다만 어리석어서 미혹에서 모르니까 중생이고 깨닫고 보면은 부처님이고 보살님이고 선지자고 성각자고 그래요. 어쨌거나 태어났기에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 불교와 우리 배달결의가 쓰는 말은 죽는다는 말을 안 써요. 돌아간다는 말을 씁니다. 왜? 죽음은 죽었다는 말은 죽음으로 되어버렸다는 소리거든. 음극으로만 있는 거야. 양극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돌아갔다는 말은 불교는 극락세계로 돌아간다는 말이고, 어디로 돌아가? 북두 칠성의 정기를 받아 태어나서 7개 구멍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빛으로 돌아가. 어디로? 어느 빛으로? 북두 칠성의 빛으로 돌아가. 그래서 죽으면은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할 것 없이 칠성판을 깔아. 8구멍이면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 배달결에는 그걸 알았기에 7에 죽으면 7마디를 묶어. 그래서 각자 정해진 수명대로 살다 죽기 마련인 것이 모든 생명체의 운명인데, 자동차가 생산될 때에 그 자동차의 수명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 대개를 만들어진 수명대로 쓰지 못하고 그 전에 폐차되기가 일쑤지 않아요. 그것은 자동차를 잘못 관리하고 함부로 무리하게 썼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이유는 함부로 무리하게 하지 마라. 어찌 건강뿐이겠는가? 세상 만사에 억지나 함부로 무리는 반드시 후유증이 생기는 것이 하나의 인과 법칙이야. 인과는 법칙이야. 그래서 인과를 믿으라는 소리예요. 인과율이에요. 제 아무리 좋은 고량진미나 보약일지라도 무리하게 먹어보아라. 반드시 탈나지. 탈나는 것은 아니 먹으면 못하고 안 한 것만 못한 것이거든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발생 원인은 절제할 줄 모르는 과욕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없어서 헐벗고 굶주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은 여러 가지 불치병, 난치병, 성인병, 고질병은 과욕으로부터 발생하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통계치를 보면은 어느 종교를 믿거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오진 사람, 진실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은 죽음에 다다라서 보편적으로 착에서 집착해서 자유롭게 죽어요. 자유롭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럴 때 죽으면 자유롭게 매듭을 짓는 거예요. 네. 죽을 때 임종을 많이 우리 스님들은 보잖아요. 보면은 죽어가면서도 허우적거리고 죽어요. 집착을 못 벗어가, 그 애착을 못 벗어가지고.
이 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착, 애착, 고착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착이라고 하는데 이게 불교 전문 용어들이에요. 그 불교 용어니까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옳은 건 옳은 거예요. 스스로를 얽매이는 어리석음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근본 원인인 애착, 그것만이 옳다고 여기고 고집스럽게 얽어매고 탐착, 온갖 욕심에 얽어매고 얽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애착, 집착, 고착, 탐착 이런 것들은 전부 인간을 불행케 만드는 나쁜 것들이에요. 그래서 잠들고 보세요. 천하일색 양귀비가 옆에서 땅에벗고 안고 있다고 해서 알 것이며 원수가 예리한 칼로 죽인다고 한들 알겠느냐 이 말이야. 하물며 죽음에 다다라서 어떻게 뭘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평소에 절제하고 사는 것이 그게 인격이에요. 응? 그러면 만사탈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욕지족이라 소식 흡족하고 이것은 자기의 분수를 지키면서 살면은 작고 적지만은 좀 만족할 줄 여기고 적게 먹으면은 좀 부족한 듯 할 때에 배를 채우지 말고 오목가슴까지 채우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목가슴까지 채우지 않고 그냥 만족하게 사는 거, 그게 건강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 아주 참 큰 스님들을 저도 여러 번 배웠는데 하루 한 끼만 만족하고 배와 등과 옆구리를 땅이나 방에 붙이지도 않고 앉거나 서서 수행을 하는 그러한 아유 근세의 해암 종정 스님이랄지 다 저도 같이 해안 종정 스님과 인천 용화선원에서 10년 결사 대중으로 다 정진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년 결사를 채우지 못하고 조계종단의 부름을 받고 저 고기도 삼각산 문수사 주지 정화하라고 해서 10년 결사를 못 채웠어요. 그러다가 이 조계종 요 앞에 요 조계사 서의연 스님 오기 전에 제가 조계사를 다 관리해서 서의연 그 스님한테 이제 인순계를 해줬는데 조계사에 제가 있을 때까지 역대 조계사 주지들의 빚 어마어마한 빚을 이월을 해. 빚을 이월을 시켜. 조계사가 왜 빚진 절입니까? 엄청난 빚을 내가 물려받아. 네? 그 빚 다 내가 청산해서 서의연 스님이라는 총무원장 했던 분에게 내가 인수인계를 해줬는데 왜 잘했으면 좋으련만은 그 엉뚱한 짓 해가지고 말이야. 뭐 요새는 뭐 복권을 했다니까 복권했거나 말았거나 이제 뭐 나이 90 돼가지고 인과 법칙을 믿고 잘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거든. 나이로는 대선배지만은 그거 좀 쪽에서 이 정도 내가 다 바닥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마지막 잘 하십시오. 하더니만 그 몇 사람들이 조계종 말아먹었잖아. 그 서암묵의 총무원장, 송암묵의 총무원장, 또 황암묵의 총무원장, 그게 제대로 한 거예요. 인과를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 그 조계종 총무원장 해가지고 뭐 당신네들 무슨 뭐 집안에 무슨 뭐 송간의 집안에 무슨 집안에 뭐 빚을 세울 일이 있어요? 스님은 스님으로서 잘해야지. 마찬가지예요. 승려나 다른 종교 성직자나 정치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발전과 욕심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자. 욕심 채우는 것이 발전이나 성공이나 출세로 착각하지 말자. 자기 분수를 벗어나면 탈나게 되는 것이다. 분수대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소유지족의 삶이다. 그래서 지금 다 아는 내용 같지만은 정리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그 건강의 다양한 것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쁜 것은 다 버리고 이럴 때는 아주 해탈해 버리고 좋은 것은 좋은 정보로 받아들이셔서 부디 건강 행복하고 20대 윤석열 대통령 새로 대통령과 같이 새 나라 새 국민 새 국가 싱싱하고 살맛나는 그런 이 나라가 되기를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존경합니다.